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제수의 트루브TV 3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 최근에 미 연준이 전격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해서 금리를 50bp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리 예고된 금리 인하라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3대 지수가 반짝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변모를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수의 트루브TV입니다. 다시 정제수 코로나 19 확산 2020년 3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6,148명입니다. 그리고 3월 7일 하루 통계된 확진자 수는 하루에 발생된 3,745명입니다. 그중 이란이 1,076명, 이태리 1,247명, 한국은 좀 조금씩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296명, 독일 130명, 스페인,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125명,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시설과 여러가지로 이 방역에 관련된 유틸리티가 매우 발달돼서 진단키트도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의심 환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지만은 미국은 대량으로 진단키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의심 환자들이 이 진단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를 발굴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시장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게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언론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향후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 코로나19와 우리가 맞대어서 어떻게 미국 시장이 바뀌고 그에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정책 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이 3월 초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파웰 의장이 0.5%로 금리를 긴급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G7 국가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조를 했었고, 세계적인 금융기관 IMF, 월드뱅크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 금융 부분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책을 공조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가지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50bp 0.5%로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3월 18일 날짜로 우리가 FOMC 공식적인 미 연준 회의 때 전에 긴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0.5%를 갖다가 보통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긴축, 주식 하락 이런 부분들이 미 연준이 매우 긴급했다. 우리가 그냥 과거 2008년도 9년도에 이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에 2007년도에 이러한 어떤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2007년도에도 8월달 9월달에
연준이 긴급 성명을 통해 가지고 50pp를 낮췄던 그 상황과 지금 유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년물 국채 신규 발행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미 연준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물 국채 신규 발행을 하겠다고 여러가지 검토가 되었지만 드디어 20년물을 국채를 신규로 발행을 했습니다. 더불어 G7 국가에 대한 공개 내용입니다. G7 국가 같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유럽에 있는 강대국이죠. 그리고 일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등 모든 수단을 써서 같이 공조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EU 국가 일본은 이미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제로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 유로와 일본은 현재 끊임없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미 연준과 현재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이 우리가 통화정책에 대한 수단이 더 이상 같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로 같이 하겠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런다면은 더 이상 알다시피 유로존이 현재 제로금리,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향후의 시장에서 보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큰 효과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금융기구들 IMF나 월드뱅크를 본다 그러면 긴급대출, 정책 공조, 재개발 국가를 위한 이렇게 긴급 지원은 가능하겠지만은 미국이 원하는 이 현재의 그 정책 공조, 금융 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극미하다, 극소하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미 연준에 대한 어떤 대책은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0.5%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들은 향후 시장을 지켜보면서 미 연준이 대폭적인 또 인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과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표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3월 6일 날짜로 0.74%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장기물 국채로 대표적인 10년물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이 국채로 다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채 금리로 많이 놀리다 보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대표적인 어떤 그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국채 금리가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시장, 세계 시장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중요한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향후 시장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회사채 또 회사채담은 예전 제가 방송에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불안한 시에로
유사한 정크본드, 그러니까 투자 등급 BBB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현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크본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드가 현재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내려와야 되는데 더불어서 금리와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크게 고려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다 하려면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양적 완화는 이미 소규모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현재 레포 시장에서 갑자기 레포 금리가 8%, 10%까지 급 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연준은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단기 자금으로 약 5천억 달러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국가 재정증권, 단기 채권이죠, 국가를 매월 600억 달러 정도를 올해 6월까지 매입을 하는 거로 시중에 계속 소규모라도 돈이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유동성 공급을 현재 소규모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반응에 과거 같으면은 패드가 레포 시장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다 그러면은 레포 시장의 기본적인 룰은 연준이 관여해서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소은행, 그 다음에 뭐 증권회사, 그 다음에 미국 해치펀드들을 위한 자금을 현재 미국이 정해진 기준금리 이상으로 빌려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단기 시장입니다. 대신 국채를 담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포 시장에 관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패드가 시장에 관여를 해서 안정화 대책으로서 현재 유동성 공급을 해왔다는 것은 간헐적인 어떤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충격에 비해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bp를 현재 금리를 낮춤에서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시장이 반짝거렸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부양책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양치하지 않다. 그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많은 금리 인하, 현재 지금 금리가 50bp를 내렸기 때문에 레인지가 1에서 1.25입니다. 그래서 더 내릴 수 있는 범위는 현재 1% 아니냐, 우리가 0.25로 생각하면 총알로 따지면 4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연준의 자산 매입 확대. 자산 매입 확대라 그러면 이제 뭐 회사채 매입, 국채 매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채권 매입. 현재는 매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향후에도 시장에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인데 미국은 이미 작년 2019년도에 1조 이상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GDP 대비 4.9%에 해당되는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금리 인하는 앞으로 1%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총알을 따지면 딱 4발입니다. 이 총알을 4발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3월 18일 FMC 회의 때 크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연준의 선택. 앞전에 이야기했던 연준은 이 1%대의 금리 인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향후 시장이 현재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미 시장은 3월 18일 FOMC 때 50ppm의 인하를 이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현재 시장 요구율은 94%가 그렇게 할 거라고 현재 예측 결과가 나온 것도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매입 확대, 4차 양적 완화가 현재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3월 18일 FOMC 회의에 나올 수 있는 예측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투자자 전망치는, 이에 대한 전망치는 94%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던 2007년도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 당시에도 2007년 8월 달에 긴급 성명을 통해서 50ppm을 금리를 인하하고 그 이듬해 바로 9월 달에 또 50ppm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어떤 그 과거의 전체를 밟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양적 완화, 대규모 양적 완화,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그 양적 완화 시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2차 향후에 미중 간의 2차 무역 전쟁과 대선 가도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 연준을 향해서 트위터를 날려서 더 금리를 날려라. 그리고 적극적인 부양 쪽으로 현재 이 달러 강세를 약달러로, 그래서 무역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파월 의장한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시장은 이 트럼프의 유리한 통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 적극적인 부양 쪽으로 자산 매입,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 약달러, 이런 부분으로 미 연준의 선택이 올해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환율 전쟁입니다. 이 이머징 통화는 현재 달러 대비 초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레알 약세는 연일 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남아공, 인도, 터키, 멕시코 등 달러 대비 초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이 환율 전쟁에 의한 이머지 국가에 대한 달러 강세에 의한 이머지 국가에 대한 환율이 초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이머징 국가에 대한 노력이 결국은 이 미국에 대한 자본 유입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크게 혜택을 보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초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이하게 이 달러 인덱스는 또 유로하고 엔 대비로 다시 또 달러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이 극단으로 갈 때에 나오는 증상이다.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엔화가 왜 경기 침체 때
이 엔화가 강세를 보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특이한 현상으로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다 하면은 경기가 이 하강하고 불확실성이 크게 될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안전자산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엔화입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왜 큰 안전자산으로서 현재 가치 상승을 하냐? 첫 번째는 일본의 국가 채무가 95%가 엔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채무 GDP 대비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런 불안 요인에서 현재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국가의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은행, 일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쉽게 이 채권을 현재 팔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고 노후 세력이 대량의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쉽게 팔지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외환보유고가 현재 미국이 발행된 외환보유고가 1위가 일본입니다. 3조 달러 이상을 현재 중국을 제치고 일본이 가장 많은 현재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채권, 안전자산인 해외 부동산 등등 8조 달러 이상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안할 때는 이 부동산을 팔고 달러를 팔고 일본 엔화로 현재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국채가 10년물이 현재 0.7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국채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갭이 적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갭이 크다 그러면은 일본 엔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국채를 사지만은 지금은 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를 팔고 엔화를 현재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엔화 강세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환율 전쟁에 대한 현재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본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양적 완화는 앞으로 미 연준의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 패드는 양적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저번에 FMC 연준 회의 때 파월 의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 하락 추세이고 특히 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매우 상승한 상태로 정크본드 등 회사채 충격이 올 수 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시장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정크본드입니다. 뭐다 그러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바젤 3라든가 은행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신용도가 나는 미국의 많은 이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채 대부분이 현재 지금 뭐다 그러면 정크본드, 특히 오일과 관련된 정크본드, 현재 미국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미국인 내 기업들이 현재 셰일가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현재 이 정크본드를 발행을 어마어마합니다. 더불어서 또 CLO, 이 상품, 기업 신용도가 낮은 이 기업들 위해서 만든 상품이 현재 정크본드와 CLO입니다. 이 부분들이 스프레드가 매우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정크본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 현재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지금 국제적인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셔커본드를 발행하는 셰일가스 등 그런 기업들이 자기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 셰일가스를 생산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50pp 이상 금리 인하, 대규모 양적 완화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70%는 개인 소비로 돌아갑니다. 근데 소비가 멈춘다 그러면은 상당한 충격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율 전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현재 알다시피 이 현재 이머징 국가에 대한 환율 전쟁으로서 이머징 국가가 노력한 대가가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현재 이 70%에 해당되는 개인 소비가 멈춘다거나 큰 하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언제나 환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경기 하락과 더불어서 이 미 연준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이 0.5% 금리 인하와 대규모 양적 완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연동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경기 대응 청약을 보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은 미국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2월 달에 현재 금리 인하랑 동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부양책 발표, 금리 인하 등 이러한 부분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차 무역전쟁 도입, 중국의 급격한 경기 하락으로 금융시장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시장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나 개방 압력, 새로운 자본시장 질서를 위한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무역시장 전쟁이 이 금융시장으로 연결해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또 여러가지 전쟁, 실랭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향후에는 이 트럼프의 유리한 대선, 현재 트럼프가 이 코로나19가 잘 대응이 되고 현재 금리를 안정적으로 안정화시키고 현재 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선 과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 대선 전에 큰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현재 뜨고 있는 바이든라든가 이런 대선 후보가 현재 트럼프를 제치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향후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장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 썼을 때, 경기 대책이 없을 때 일명 금융위기, 이젠 대공황으로 온다.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매우 중요한 해다. 그래서 선거 전후로 향후 시장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자 관점,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정책적 관점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